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나이로 짐작하시겠지만 결혼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제야 겨우 2년 차인데 어쩌다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한 번의 파혼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남편을 만나 다 잊고 지낸다지만 당시에는 제 인생에 파혼 같은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난 후 전에는 관심이 없던 남들의 결혼 과정이나 파혼 등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사연을 찾아보던 중 이 채널을 발견하고 사연을 쓰게 됐네요. 사실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일을 겪은 게 저 한 명뿐이라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어 우울할 때도 많았는데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 제가 겪은 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구나 싶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무려 7년을 함께했던 애인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라 지금 생각해도 참 애증어린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만났다 보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제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었죠. 가슴이 뛰고 설레는 감정은 연애하고 2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서서히 없어지긴 했지만 함께 있으면 누구보다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가족 같은 존재로 5년 동안 별 문제 없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초반에 만나 20대 후반까지 함께 했고 장기 연애자답게 그 나이쯤 되니 주변에서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차피 계속 사귈 거면 빨리 결혼해서 돈 모으는 게 낫지 않아? 그러게 어차피 니네처럼 안 싸우고 오래 사귀는 커플은 결혼까지 가더라. 결혼 생각은 있는 거지? 사실 오래 사귀면서도 서로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본 적은 없어서 오히려 친척, 친구들의 독촉에 결혼을 생각해보게 된 케이스였어요. 아직 둘 다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애인 쪽도 결혼에 큰 흥미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나는 결혼하면 좋지. 그런데 우리 둘 다 경제적인 기반이 아직 안 잡혀있는 상태인데 괜찮나? 난 그런 건 딱히 상관없는데 아직 결혼하기엔 우리가 좀 어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러네. 나는 당신만 괜찮으면 결혼하고 싶어.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건데 남들보다 빨리 하면 더 빨리 안정되고 좋잖아. 내 주변에 결혼한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좋다더라. 새로운 울타리가 생긴 느낌이라 더 의지가 된대. 그래?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 그래,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준비하자.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서로 집안에 인사부터 가자. 어때? 인사? 그래 뭐. 그러게 인사 한 번쯤 드릴 법도 했는데 사귄 기간에 비해 인사드린 적이 없기는 하네. 애인이 너무 말 나오자마자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추진할 기세라 살짝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걸 뜯어 말리기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관뒀어요. 사실 7년간의 연애면 가족끼리 한두 번은 서로 얼굴을 봤을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저희 집에 애인을 데리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한 적이 두세 번 있었지만 제가 애인의 부모님 댁에 가보거나 인사를 드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오래 만난 사람이니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초대하셔서 고기도 구워주고 하셨는데 애인 쪽 부모님은 저에게 그다지 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아서 굳이 제가 먼저 인사드린다고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속은 제가 애인 쪽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쪽이 먼저 잡혔어요. 처음 뵙는 자리고 장기 연애다 보니 그만큼 어느 정도 기대가 크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갔죠. 꽃다발도 풍성하고 큰 걸로 포장 잘하는 집에서 주문했고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를 포장해서 갔어요. 평소 애인이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질색을 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를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상냥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아우, 우리 성훈이한테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예쁜 아기가 우리 성훈이랑 만날까 늘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쁘게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 앞을 가려. 꽃이랑 이 선물 가지고 온 거 보니까 확실히 도시 아가씨구만.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 살아도 뿌리가 촌놈들이라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선물은 많이 안 받아봤거든. 참, 우리가 어떻게 며느리 복은 있나 보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데 좋게 봐야지 그럼. 대도시에서 귀하게 자란 부잣집 며느리가 생기게 생겼는데 그럼 좋지 안 좋아? 아, 부잣집이요? 아니야? 성훈이가 우리 며느리 아버님이 피부과 원장님이라고 하던데? 아, 맞아요. 그런데 그냥 부잣집이라고 하신 게 좀 어색해서요. 강남에서 오랫동안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 저희 아빠 덕분에 제가 유복하게 자란 건 맞았지만 대학 시절부터 그걸로 인해 주목을 받는 게 썩 좋지만은 않아서 애인에게도 최근에야 자세히 말해준 사실이었어요. 예전부터 아빠께서 강남의 유명 피부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하면 친구들에게 뭘 사줘도 당연하게 여기거나 네가 내라는 식으로 구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서 언젠가부터 아빠의 직업을 밝히는 게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그건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애인을 만나기 전 짤막하게 사귀었던 남자친구들도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정도만 알지 아빠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로 헤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괜히 아빠의 직업을 알고 나서 묘하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도 싫었고 있는 그대로의 제가 아닌 저희 집의 배경을 보고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애인한테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좀 여유 있게 컸다고만 말했고 자세히 말은 안 하고 있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야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기로 한 마당에 숨기고 있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 오픈을 한 거였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동안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걸 애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당시에도 조금 놀라 보이긴 해도 덤덤하게 반응을 해줘서 내심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트루포와 애인이 금방 달려가 이야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고 애인이나 예비 시어머님 입장에서 보면 좋아하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보니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고 금방 마음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 이야기를 자꾸 꺼내시더라고요.
어색하긴. 나 같으면 온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혹시 어디 클리닉이야? 강남에 있는 클리닉이면 내가 꿰고 있는데. 우리 모임 언니들도 많이 다니거든. 이왕이면 우리 사돈어른네 병원으로 옮기면 좋잖아. 뭐 지인 할인 같은 건 안 해주나?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그런 줄만 부담스러워해요. 아니, 너무 좋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왕이면 단골 많이 생기면 사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잖아. 안 그래? 네, 땡땡땡 클리닉이에요. 지인 할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여쭤볼게요. 저도 거기 끊어놓은 회원권 있어서 어머님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나, 정말? 거봐,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있다니까. 얘가 하도 못 물어보게 해서 내가 어찌나 입이 근질근질 하든지. 뭐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오해도 없고 얼마나 좋으니? 결혼 준비하면서도 자주 보자 얘. 네, 어머님. 어머님이 신난 거야 그렇다 쳐도 제가 유독 이런 부분에 예민한 걸 알면서 어머님이 저렇게 반응하시는 것에 대해 아무런 단속도 없는 애인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애인과 크게 싸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애인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 그럼 결혼하는 마당에 그걸 부모님한테 숨기라는 거야? 당신도 이제 결혼하니까 오픈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이런 질문은 당신이 알아서 끊어줘야지. 내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아까 엄마 얘기 못 들었어? 장인어른이 피부 클리닉 운영한다는 거 이야기하자마자 엄마가 계속 지인 혜택 없냐고 들들 볶는 거. 당신 그런 거 물어보면 싫어할 거라고 다 막은 게 나야. 정 궁금하시면 직접 만났을 때 물어보시라고 해서 오늘 물어보신 거야. 당신은 그게 그렇게 불편해? 왜? 뭐 우리 집에서 장인어른 병원 등골 휘게 할까봐 그래? 됐다. 그럼 그냥 엄마한테 그 병원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할게. 엄마는 그냥 주변 사람들 소개해주고 서로 좋자고 하신 말씀이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당한 게 많아서 그렇다고 다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랑 우리 식구들이 같다는 소리잖아. 그동안 힘들었던 건 이해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이 보는 거면 나야말로 섭하지. 이제 가족이 되기로 하는 자리에서 그 정도 얘기는 꺼내실 수도 있지. 그렇게 조금이라도 당신 집에서 무슨 손해라도 볼까봐 사서 겁먹고 벌벌 떠는 거 내 입장에서도 별로 보기는 좋지는 않다. 저는 그동안 애인이 제가 아빠 직업을 굳이 밝히고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방어해주기를 원했을 뿐인데 오히려 더 따지고 드는 걸 보니 순간 제가 잘못한 건가 생각까지 들었어요. 딱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벌벌 떨었다기보다는 그런 질문을 초면부터 무방비로 받기에는 불편했다는 것 뿐인데, 이야기하다 보니 애인이 훨씬 더 화가 나 있더라고요. 애인이 오히려 세게 나오니 그때는 저도 분위기에 휘말려서 뭐에 그렇게 불편했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과민 반응했던 걸로 정리가 됐고 사과는 제가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이 시간이 갈수록 억울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다시 꺼내서 제가 왜 화가 났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좀처럼 기회가 없었고, 뜬금없이 꺼냈다가는 괜히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한번 날 잡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에만 그쳐있는 채로 결혼 준비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은정아,
혹시 너 아는 사람 중에 김미현이라고 있니? 김미현?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제 주변에선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 알겠다. 아니, 클리닉에 어떤 손님이 자꾸 너랑 아는 사이라면서 수분 패키지를 무료로 해달라고 진상짓을 한다길래 정말 아는 사이인가 해서. 응? 미친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 몰라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제 주변에는 아빠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거. 그치? 그래서 의문이었다. 그 사람이 뭘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인가 보네. 아빠가 알아서 정리할게. 고맙다. 그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인데 제 주변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설마 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를 않는데 병원은 어떻게 알고 가서 행패를 부리는 건지, 그리고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해도 무슨 자신감으로 비싼 피부과 패키지를 무료로 해달라고 우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땐 그냥 어딜 가나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운 나쁘게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 않는데 그날따라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며느라, 나다. 어머, 어머님이세요? 그래. 내 번호는 저장 안 해뒀지? 이 번호가 내 번호니까 저장하면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번호를 알려드린 적도 없고 제 번호를 알고 계신 줄도 몰랐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고작 번호 저장하라고 연락하신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식구 될 건데 서로 연락처는 당연히 알고 지내야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네가 먼저 물어봐 줄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고 끝나서 내가 아들한테 먼저 물어봤어. 괜찮지? 아, 네, 그럼요. 먼저 여쭤봤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그때 뭐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나도 이렇게 금방 연락 주고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마침 나도 기니 할 말이 생겨서. 아버지 병원이 땡땡땡 클리닉이라고 했잖아. 맞지? 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지인 할인 혜택 이런 것도 해준다고 했었고, 또 네 이름 대고 가면 너 패키지 끊어놓은 거 있어서 공짜로 해준다고 하지 않았었니? 네, 맞아요. 어머님 한번 가서 받으시게요? 뭐 나도 당연히 받으러 갈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조카 중에 나랑 정말 친하고 잘하는 조카가 있거든. 여자애인데 우리 아들이랑 너랑 나이대가 좀 비슷해서. 왜 여자애들 20대 후반이면 한참 피부관리 받고 하면 딱 좋잖아. 내가 우리 사돈될 분이 피부과 원장님이라고 하니까 걔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 있지. 걔도 이제 곧 결혼 준비하거든. 근데 요즘 피부가 푸석푸석하다나 뭐라나. 그래서 내가 네 이름 이야기하고 가면 무료로 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데스크에서 막혔다고 그러대? 그건 왜 그런 거지? 갑자기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한 것 치곤 정말 힘 빠지고 어이없는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어제 병원에 찾아왔던 김미현이란 사람이 어머님 조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좀 화가 났지만 애써 억눌렀죠. 어머님, 그건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서 병원에 이야기해 놓을 거고요. 제가 연락이 먼저 가 있어야 제 패키지를 쓸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렇게 무턱대고 찾아가서 제 이름만 된다고 제 패키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클리닉도 다 이용 규정이 있고
원래 타인한테 양도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어머, 그래? 아니, 우리 집안이 원체 그런 데에는 돈을 잘 안 써서. 그런 고급 클리닉 같은 거 워낙에 오랜만이라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네. 아무튼 고마워. 우리 조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괜히 허탕만 쳤다고 하더라고. 다음부터는 너한테 미리 말해놓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긴 한데요. 어? 그건 당연히 어머님이니까 해드리겠다고 흔쾌히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무슨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조카까지 끌고 와서 혜택을 보게 하시려는 게 좀 기가 찼어요. 그걸 무슨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럴 생각을 하셨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초장부터 말씀을 제대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없던 용기까지 쥐어짜냈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껄끄러웠지만 처음부터 정확히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눈앞에 선명하더라고요. 더 크게 감정 상할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해 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어머님이니까 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용 규정에 안 맞는 걸 어겨가면서까지 해드리겠다고 한 건 어머님이니까 제가 무리해서까지 말씀드려보겠다고 한 거지 조카분까지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이걸 어쩌나? 이미 다 자랑해놨는데 피부관리 시켜주겠다고. 당분간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조카만이라도 대신 받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온갖 생색은 다 내놔서 내 체면 봐서라도 좀 부탁할게. 어? 죄송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병원에 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나 양도해주면 직원분들도 혼란스럽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욕먹죠. 좋게 말씀드렸는데도 한 번에 못 알아들으시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좀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흐르더군요. 욕먹는다는 말에 어머님도 약간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정적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래, 뭐 그렇게까지 하면 욕먹을 순 있겠다. 미안해. 내가 벌써부터 우리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네?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알지? 우리 때는 워낙 시집살이가 심했던 때라 며느리한테 뭐 부탁하는 게 당연했던 세대거든?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데 내가 좀 헷갈렸네. 그래, 나라도 하게 해주겠다는 게 어디야. 그거 하려고 하면 돈 몇십 깨지는데 내가 눈치가 없었다.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해 좀 해줘. 내심 어머님께서 뭐라고 세게 나오실까봐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한층 더 상냥해진 목소리로 제게 사과하시더라고요. 어른께서 그렇게 나오시니 저도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하시고 싶으면 언제든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변에 병원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 사돈이 잘 되어야 너네도 더 행복하게 살지. 가족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 좋은 취지에서 자랑하고 다니다가 부탁받고 그런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서로 오해하지 말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또 연락하자.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생각보다 이야기가 수월하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애인 말대로 제가 괜히 지레 겁먹고 어머님을 대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살면서 당해온 것들을 무시하긴 힘들지만 이제 가족이 되는 분인데다 옛날 어르신이다 보니 충분히 실수를 하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왜 안 되는 거냐고 되도 않게 따지거나 우기지도 않으시고 설명드리는 대로 잘 들어주신 어머님이 참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병원에서 만든 선크림과 수분케어 제품을 선물로 한 팩 보내드렸어요. 엄청 좋아하시는 모습에 뿌듯하기도 했고 어머님과는 왠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죠. 그럼에도 뭔가 묘하게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을 치켜 세우는 버릇이 있으셨는데 그게 한두 번 들을 때야 참 감사하고 몸둘 바 몰랐지만 지나치게 반복이 된다는 생각이 드니 다시 스멀스멀 불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건데 짚고 넘어가기엔 또 애인과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저 혼자 그러려니 넘겨버리면 될 일이다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쩜 살다 우리 아들이 이런 귀한 집 따님을 며느리로 데리고 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병원 원장님이랑 사돈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에서는 저희 집처럼 평범한 월급쟁이 집안은 눈에 안 차실 텐데 반대도 안 하시고 받아주신다니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유, 사돈어른, 아이들이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거죠. 저희 집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까이 들여다보면 잘나 보이는 것도 다 별것 아니고 흠이 있는 법이지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띄워주실 것도 없습니다. 아우, 무슨 소리세요. 주변에 자랑하니 다들 대단한 집안에 장가 보낸다고 축하를 한다고 하더라니까요. 원래 결혼이 축복받을 일이기는 해도 실제로 축복받는 결혼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축복받을 결혼을 하는지 요즘은 아들 장가 보낼 생각만 하면 이 꼬리가 찢어질 것 같다니까요. 비행기 태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그러시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내심 불편해 보이셨고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돈어른 말이다. 나쁜 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좀 그러시니? 너무 띄워주시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아, 네. 좀 그러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저도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런데 엄마는 괜히 좀 그렇긴 하다. 뭔가 바래서 저러시는 건가 싶고 그렇다고 당장 뭐 해달라고 저러시는 건 아니니까 순수하게 덕담해 주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또 그 조카 사건도 있으니까 아빠도 좀 너무 이상하긴 하더라. 상견례 자리인데 가불관계인 것처럼 부하지거나 아부드는 자리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기대가 너무 커 보여서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해서. 저도 비슷하게 느낀 적은 많은데 그렇다고 더 무리해서 더 해주실 필요 없어요. 기대를 하셔도 혼자 하신 거지 저희가 언제 뭘 더 해드리겠다고 한 적도 없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아빠. 기분이 영 좋지 않아 하시는 부모님을 겨우 달래드리긴 했지만 저도 자꾸만 찜찜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그게 말이 쉽지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어렵더라고요. 그 후에도 몇 번이고 기회를 노렸지만 딱히 말씀드릴 타이밍을 찾지는 못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너희 집이 잘 사니 뭘 해와라 한다기보단
일방적으로 집안이 잘 사니 참 좋다는 느낌으로만 말씀을 하니 거기다 대고 굳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딘가 찜찜한 감정만 안고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 예단을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사실 최근에는 예단 예물을 생략하는 추세라 저희끼리도 생략하는 게 어떨까 말이 나왔었는데 시댁에서 그것만큼은 절대 고수하셔야 된다고 나오시는 바람에 예랑이 시계를 맞추러 압구정동에 갔어요. 솔직히 서로 금액대 맞추는 것도 그렇고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기로 했는데 어머님께서 예고도 없이 따라오셨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놀랐지? 아니, 너희 예단 시계로 한다고 하길래 따라와 봤어. 이래 봬도 내가 물건 보는 눈이 좀 있거든. 시계 그건 오래 쓸 수 있게 정말 좋은 걸로 해야 한다. 아, 네. 어머님과 같이 오는 거면 좀 말을 해주지. 말해주지 않은 예랑이도 원망스러웠고 예단에 쓸 예산을 따로 이야기해서 빼두었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명품 매장을 하나하나 둘러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의 간섭이 살짝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했어요. 어머, 그래도 여기 이렇게 수차판에 다이아 박힌 디자인이 확실히 고급스럽기는 하네. 이왕이면 다이아 박힌 거 하는 게 낫지. 어머님이 예쁘다고 고르시는 시계들은 보는 족족 거의 1000만원대에 육박하는 초고가 시계들이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생략하고 싶었던 예단을 하는 거라 예단보다는 신혼여행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이런 건 예랑이가 알아서 쳐주겠거니 싶었는데 오히려 예랑이가 한술 더 뜨더라고요. 오, 역시 엄마가 안목이 있으시네. 나도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걸로 할까? 몇 군데 더 둘러보는 게 좋지 않겠어? 금액대도 예산보다 세고. 예, 금액대는 무슨 금액대야. 예단은 무조건 최고로 좋고 마음에 쏙 드는 걸로 해야 한다. 이런데 돈 아끼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라면 진짜 맨날 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을 말려도 모자랄 마당에 저한테 꼭 그 시계를 가져야 쓰겠다고 하는 예랑이를 보니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님도 계신 앞에서 계속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 상황은 겨우 넘겼어요. 그럼 몇 군데 더 둘러보고 결정해. 큰돈 쓰는 건데 매장 몇 군데 안 보고 사는 건 좀 아니잖아. 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와서 2배 넘는 금액의 시계를 굳이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예랑이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되더군요. 아니, 무슨 갑자기 1000만원대 시계를 고르고 그래. 우리 500만원은 안 넘기기로 했잖아. 당신은 또 무슨 그런 금액 가지고 째째하게 그래. 어차피 장인 장모님 잘 사시잖아. 예단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잖아. 뭐라고? 지금 우리 부모님 믿고 이러는 거야? 솔직히 나도 좀 그렇긴 하지. 피부과 원장 딸이랑 결혼하는 거 이제 내 친구들 다 아는데 그런 거 치고 뭐 하나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도 없잖아. 예단이라도 좀 좋은 걸로 해주실 수는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이 잘 산다고 예단 비싼 거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지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게 아니라 나도 서운하단 말을 하는 거지. 당신 같으면 안 그러겠어? 집이 잘 사니까 기대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얘랑이랑은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더라고요. 결혼하는 당사자부터 저런 마인드인데 시부모님은 어떠실지 안 봐도 눈에 선했어요. 저한테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어머님을 데려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예단을 결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작정하고 큰 예단 뜯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노련할 필요는 없잖아요. 얘랑이랑 어머님이 없는 자리에서 좀 다투고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채로 저 먼저 앞장서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차 앞을 어떤 차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운전이 아주 서툰 분이었는지 주차를 좀 이상하게 해두긴 하셨더라고요. 그럼 좀 기다려주거나 도움을 주면 될 일인데 어머님께선 차 창문까지 주먹으로 쳐가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라 너무 놀라서 온몸이 굳었어요. 아우 정말 안 그래도 마음대로 되는 거 없는데 별게 다 짜증나게 하네. 운전할 줄 몰라요? 어머님이 하도 난동을 부리자 옆에 서 있던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계속 말리시더라고요. 지금 뺄 거예요. 왜 남의 차를 치세요? 안 그래도 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좀 빼라고요. 매너도 없이 남의 차 앞은 턱 가로막고 이게 어디서 못 배운 사람들 티를 팍팍 내는 주차법이야? 국산차 몰고 다니는 게 뭐 자랑이라고. 왜 제 차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거지 같은 국산차 당장 안 빼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빼주신다잖아요. 잠깐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 왔네. 얘가 우리 며느리인데 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강남의 땡땡땡 클리닉 원장 딸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목소리를 높이긴. 운전자도 아주 느릿느릿 실력도 없어 보이는데 이럴 거면 그냥 나오라고 해요. 내가 빼는 게 빠르겠네. 어머님,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흥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빼주세요. 어머님, 잠깐 가 있으세요. 정리되면 전화 드릴게요. 아니, 왜 가 있으라고 해?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어? 어머님께서 아버지 병원까지 언급해가며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수치스러움은 제 몫이었어요. 혹시나 아빠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넋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어머님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차를 쿵쿵 내리치고 차 문을 열어 젖히려고 하는 둥 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랑이한테 와서 말려보라고 했지만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답답한 소리나 했어요. 주차를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나저나 운전자는 내리라면 내리지. 왜 안 내리고 버티고 있는 거야? 참, 이 인간도 어지간하네. 겨우 이딴 싸구려 국산차나 몰면서 뭐 그리 대단한 인간이라고 버팅기기를. 당장 차 안 빼요? 그때였어요. 주차된 옆차에서 검게 썬팅되어 있던 운전석 창문이 내려오는데 순간 그 장면이 참 영화 속 장면이라 착각이 들 정도로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운전석에 타고 있던 건 저희 아빠였어요. 순간 제가 착각을 했거나 잘못 본 줄 알고 눈까지 비빌 정도로 놀랐고 어머님께서도 놀라서 얼어붙으셨어요. 진짜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니까 끝까지 하시네. 나 참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국산차 거리면서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국산차 모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어요? 아니, 이건 또 뭐야? 사돈이 왜 거기서? 상년대 때는 분명 BMW 타고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차는 뭐예요? 왜요? 내가 국산차 모는 사람이라 실망했나 봅니다. 아니, 좀 그렇죠. 그럼 그때 몰고 온 차는 뭐예요? 설마 상견례라고 어디서 빌려온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뭐 문제라도 됩니까? 그러고 보니 사돈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국산차를 몰고 상견례를 갈 걸 그랬습니다. 제가 국산차 모는 게 그렇게 창피하고 싫으시다면 이 결혼 무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강남의 피부과도 운영하는 양반이? 아니, 설마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짓말. 제가 피부과 클리닉 운영하면서 국산차를 몰 이유가 없기는 하죠. 왜요? 갑자기 저희 집안에 정이라도 뚝 떨어졌나 보죠? 지금 정 떨어진 게 문제예요? 뭐 이런 사기꾼 집구석이 다 있어. 어쩐지 연애한 지가 언젠데 갑자기 결혼할 때 돼서 피부과 원장 딸이었다고 할 때부터 뭔가 수상하다 싶더니 왜? 내가 콧대 높은 거 알고 딸이 시집가서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겁났나 보지? 아니, 그래도 거짓말을 적당히 쳐야지. 어떻게 사람을 속여도 이런 식으로 속여. 하긴 병원 딸이면 애초에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도 않았겠지. 설마 그 집도 가짜인가? 내가 이런 거지의 사기꾼 같은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장가 보내야겠어? 어머님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건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뒤늦게 예랑이도 저를 붙잡고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말씀이 진짜야? 왜 김서방? 자네도 이제와 우리 딸이 괜찮은 집안 딸이 아니라고 하니 사랑이 식은 건가? 솔직히 제가 그동안 알던 예랑이라면 이런 상황에 칼같이 아니라는 대답이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제 마음에도 찬 겨울바람이 불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어머님께서 크게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럼 거짓말쟁이 사기꾼에 거지이기까지 한데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어도 식지 안 식겠어요? 내 살다 별일을 다 겪네. 야, 정신 차리고 얼른 마음 정리해라. 그래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된 건 신께서 도우신 거야. 정신 차려 인서가. 그건 저희 쪽에서 할 말인 것 같은데요. 봤지? 이 녀석이라도 널 진심으로 조건 없이도 사랑해준다면 한 번쯤 더 생각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저렇게 오래 망설이면서 끝내 대답도 못하잖니? 나는 저런 우유부단한 녀석한테 귀하게 키운 내 딸 절대 못 준다. 얼씨구 입만 살아가지고 뻔뻔하시네. 귀하게 키워서 그렇게 온 집안 식구가 사기쳐서라도 멀쩡한 집안에 딸 한 번 시집 보내보려고 했소?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이 결혼 무효야 무효. 그래요. 어차피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무효라고 해주면 나야 좋지. 차도 가지고 왔는데 잘 됐네. 넌 아빠 따라와라. 가자. 참나 뭐가 저리 떳떳해? 너 혹여나 우리 아들 다시 볼 생각하지 말아라.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재수가 없으려니. 저 감사합니다. 주차 도와주셔서요. 돌아가는 상황이 기가 막혀 아빠를 따라 나서려는데 밖에 서 계시면서 아빠의 주차를 봐주시던 진짜 차주분께서 저희 앞으로 나서셨어요. 그 맡고 있던 앞차는 잠시 대기 중인 차였고 주차를 어려워하는 분의 주차를 아빠가 도와주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된 거고요. 주차를 도와줬다는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무례한 상황에 놓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예비사돈이었는데 덕분에 파혼하게 됐네요.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결혼 준비도 안 시켰을 텐데 살다 보니 이런 일로 사람 본성을 알게 되기도 하네요. 참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결혼 전에 알게 되셔서 다행이네요. 조심히 가십시오. 그분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혼란이 왔는지 어머님과 예랑이는 저희 떠나는 뒷모습만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앞장서는 아빠를 따라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BMW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님께서 멀리서 뛰어오시더라고요. 사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사돈, 잠깐만 이야기를 좀 더 하다 가시죠. 그 종이랑 할 얘기 없습니다. 아니 뭔가
제가 오해를 했네요. 그러게 왜 그런 짓궂은 농을 하세요? 저는 정말로 저희 집이 속은 줄 알고 그런 마음에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사과드릴 테니 일단 내려보시죠. 그쪽이랑은 할 얘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네? 파온 서로 동의한 마당에 질척대지 마시고 갈 길 가시라고요. 자식으로 이어졌던 인연, 자식들이 갈라섰으니 이제 피차 모르는 사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만 좀 가주시지요, 아줌마. 아줌마라는 말에는 꽤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머님께서 벙찌시더군요. 그 틈을 타 아빠께서는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건지 멍청한 예랑이도 차를 띄워서 쫓아오더라고요.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장인어른. 백미러로 미련하게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지난 몇 년간의 연애 기간이 무색하게 순식간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일이 없었으면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는 인간성 바닥인 시모 밑에서 시집살이를 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조상신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겠어서 한동안 연애를 쉬다가 정말 운 좋게 주변 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믿을 만한 어른께서 시켜주신 소개인데다 전 예랑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몸에 배어있는 예의와 매너하며 천성이 워낙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행히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때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에 한참 동안 괴로웠고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생각에 너무 힘들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똥쳐가면 벤치 온다는 말처럼 맘고생 끝에 정말 좋은 가족을 얻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식분들께서 결혼하실 때 꼭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하신 분들이니 저보다 더 잘 아실 테지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